심호원 경마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9일 부경 1호 경마 예상방송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부경 경마는 총 6개 경주가 시행이 됩니다. 금요일날 8개 경주가 시행이 되고 일요일날은 6개 경주로 조정이 되고요. 자, 오늘 준비된 저의 승부처 상당히 좀 고심을 많이 했는데 일단 5경주, 6경주는 오늘 강승부처입니다. 5경주, 6경주 오늘 강승부 A급으로 준비를 했고 제가 1경주가 상당히 자신이 있기 때문에 1경주, 5경주, 6경주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4경주, 5경주, 6경주로 갈 것인가 상당히 좀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역시 1경주에 좀 부담도 있겠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배당이 그렇게 크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드립니다. 1경주 풀어드리고요. 승부 예고는 4경주, 5경주, 6경주 이렇게 후반부의 강승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000m 레이스가 되고요. 인기 마필 간의 접전입니다. 다만 이제 어떤 마필을 믿고 가느냐 이 축마 선정이 정말 중요한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먼저 주목을 받고 있는 마필로 바로 9번 BK 하나라는 마필입니다. BK 하나 같은 경우는 최근에 경주 내용도 상당히 좋은 모습이고 초반에 순발력도 좋고요. 게다가 2조 마방에서는 다실바 기수가 거의 완벽한 승부 기수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런 측면을 놓고 봤을 때 9번 마필의 믿음은 상당히 강하게 가져볼 수 있는 그런 전력입니다. 일단은 9번 마필 인정하고요. 단 제가 축마 선정이 관건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어차피 9번은 주력마권의 유력한 후보로 볼 수 있겠고 자 그러면 이제 이번 경주에 제가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 어떤 마필이냐면 바로 2번 캔들이라는 마필입니다. 캔들이 데뷔전에 임하는 신의 마필이고 주행심사 때 거는 정말 상당히 좋네요. 기록만 빨랐던 게 아니라 기본기가 정말 잘 갖춰졌다라고 저는 평가를 내렸던 건 마필이고 이 마필이 눈에 띄는 부분이 뭐냐면 모계 형제 마필입니다. 이 모마의 유전력이 상당히 뛰어나고요. 그동안에 배출했던 자마들이 슈퍼철인 1등급까지 갔던 마필이죠. 대한장군 마찬가지로 1등급까지 갔던 마필입니다. 여기에 슈룹이라는 마필 2등급에서 현재 활동 중에 있는 마필입니다. 국내에서 뛰고 있는 이 모마의 자마가 총 4마리가 있는데 물론 이제 클리너트라는 마필도 그렇게 나쁜 기록은 아니었고요. 4마리 중에 2마리가 1등급, 1마리가 2등급. 상당히 우수한 모계혈통을 지니고 있는 마필이 2번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2번은 혈통도 좋지만 주행심사 드럼 자체가 워낙 위력이 좋았었기 때문에 자 6등급에서는 무조건 믿고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축이다. 라고 저는 확신을 드릴 수 있는 마필이 2번입니다. 그래서 믿고 할 수 있는 마필이 2번이 배팅 축입니다. 강력하게 믿고 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 되고요. 2번, 9번이 아마도 당일날 대끼리가 형성이 될 것으로 보여지네요. 배당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적중하느냐. 저는 2번을 세게 보고 9번을 믿습니다. 2번은 축이고요. 이외 마필들 중에서 이제 6번 은성영웅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좋네요.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직전에 이 마필이 5위권에 그쳤는데 순발력이 좋은 마필임에도 불구하고 외곽 게이트가 좀 아쉬웠죠. 이번에 4번 게이트의 이점을 고려해 본다면 충분히 직전 이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전류로 볼 수 있겠고 이외 마필들이 이제 7번 잣나무길 여기에 8번 빅토리 9 순으로 인정이 됩니다. 정리해 본다면 1경주 2번은 부동의 축입니다. 제가 강력하게 믿고 할 수 있는 마필이 2번이고요. 2번을 축으로 해서 9번 BK 하나 4번 음성영웅 7번 잣나무길 8번 빅토리 9 요 순서대로 추천을 드릴 수 있는 제 1경주입니다. 2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스가 되고요. 이 경주도 출전 도수는 많지만 저변에 유력합니다. 특히 이뒤의 마필의 능력이 상당히 많이 앞서 있고요.
주목할 마필로 말해 8번 태풍이와 9번 알파 V라는 마필입니다. 특히 8번 태풍이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가 데뷔한 이후에 이제 첫 번째 입상이었는데 이 걸음 자체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전과 비교해 본다면 힘도 많이 찼고 그야말로 실전 적응을 완벽하게 했다라는 개인적인 판단이 들 정도의 그런 걸음이었었고요. 뭐 이 정도의 걸음이라면 국산마 6등급에서는 부족함이 없어 보이네요. 단순하게 편한 전개로 일궈냈던 성적이 아니라 뒷심의 경쟁력도 상당히 좋았던 모습이었습니다. 따라서 8번 태풍이를 먼저 믿고 할 수 있는 그런 경주가 되고요. 9번 알파 V 같은 경우가 이제 직전이 데뷔전이었는데 제가 볼 때는 보유한 능력이 100%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봤을 때 알파 V라는 마필은 순발력이 좋습니다. 소위 말해서 선행을 나설 수 있는 순발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직전 경주는 데뷔전이다 보니까는 보유한 능력의 100% 발휘는 좀 어려웠고요. 그러나 종반의 걸음의 끈끈함, 걸음의 여력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 마필의 잠재력과 그런 질주 습성까지 고려해 봤을 때 이번 경주의 두 번째 편성의 도전이라면 충분히 직전 이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마필이 9번이고 역시 뭐 9번 마필의 유현명 기수의 기승 자체가 상당히 눈에 띄네요. 기승 기수의 역량을 믿고 할 수 있는 마필이 9번 알파 V 이 마필을 주목을 합니다. 8번 태풍이 9번 알파 V를 추천을 드릴 수 있고요. 이외의 마필들은 조금은 사이즈가 좀 밀리는 마필들인데 발이 12번 다리뜨니를 저는 주목을 하고요. 여기에 1번 오메가 걸과 2번 하만 여왕산 이 마필 정도가 가능권이네요. 특히 이 12번 마필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12번을 뛰는 가운데 딱 한 번의 우승이 있습니다. 성적이 딱 한 번의 우승인데 그 우승의 호흡을 어떤 기수와 맞췄냐면 맞습니다. 요하니스 기수와 호흡을 맞췄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최근에 다리뜨니라는 마필이 계속 부진했다가 직전 경주에 호전된 걸음이었죠. 자, 이 걸음만 놓고 봤을 때 이 시점에서 요하니스 기수의 기승이다. 마마에 따른 기대치라든가 그에 따른 승부지를 충분히 읽을 수 있는 그런 마필이 바로 12번입니다. 현재 인기 순위에서는 좀 많이 밀려있는 마필이긴 한데 저는 일단 믿습니다. 12번 마필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전력이고 이외 마필들은 이제 1번과 2번인데 이번에 이 경주는 아무래도 이제 8번, 9번의 능력이 앞서 있다 보니까는 삼복 승식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네요. 삼복 승식 거기에 키를 주고 있는 마필이 바로 12번입니다. 12번 다리뜨니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경주를 정리해봤을 때 8번은 충분히 믿음을 가져갈 정도의 능력을 겸비하고 있고요. 직전에 좋은 걸 보였던 모준호 기수의 재기승까지 고려해본다면 이번 경주의 편성 자체가 강하지 않습니다. 8번 마필의 능력은 충분히 믿을 수 있는 그런 전력이고 못지않게 9번도 유현명 기수의 안장교체의 두 번째 도전이라면 이번에 승부가 됩니다. 9번 마필 믿고요. 3위권 도전에 12번 다리뜨니, 1번 오메가 걸, 2번 하만 여왕산 이 마필들이 가능권에 들 수 있는 전력들입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600m 레이스가 됐고요. 이번 경주는 주목할 부분이 1600의 거리가 일단은 변수로 꼽을 수 있습니다. 국산마 5등급의 1600m 레이스. 자, 먼저 눈에 띄는 마필로 말이 외곽의 10번 올드 천하, 내측의 4번 에이스 포텐인데 에이스 포텐도 최근에 1600, 1800 꾸준하게 중장거리를 뛰면서 적응력을 맞췄고 경주력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을 보였던 그런 모습이었고요. 또한 이제 신윤석 기수의 기승을 통해서 감량을 받고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플러스 1로 판단이 될 수 있겠네요. 4번 마필. 다만 이제 10번 올드천하 이 마필은 상당히 좀 좋은 게 뭐냐면 승급한 다음에 직전 경주가 승급전 첫 번째 경주였습니다. 이 경주가 1800의 거리 부담도 있었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상대가 강했던 편성이었습니다. 라는 경마는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상대와 경쟁을 펼쳤느냐가 중요하죠. 약한 상대였느냐 아니면은 강한 상대였느냐. 직전에 올드 천하가 뛰었던 편성은 분명히 강한 상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잘 뛰었던 모습이었었고, 저는 4번 맞빌이 감량을 받고 나오긴 했습니다만 10번 맞빌과 다시 한번 대결을 펼쳐도 저는 10번 쪽에 손을 들어줍니다. 10번 올드 천하를 가장 믿을 수 있는 그런 맞빌 여러분께 추천을 드릴 수 있고요. 4번 맞빌도 일단은 가능권이고, 그럼 이제 변수가 되는 게 만약 6번 범위 내려온다는 맞빌인데, 범위 내려온다는 최근에 두 번의 경주가 대상 경주였죠. 김해시장배 경마대회 대상 경주. 여기에 직전에는 또 2세 맞빌 최강자전이었던 브리더스컵 대상 경주였습니다. 직전의 편성은 2세 맞피 간의 경쟁이긴 했는데 제가 볼 때는 4등급보다도 윗사이즈였습니다. 그 정도로 능력을 인정할 정도의 상대가 강했던 편성이었고요. 그러면 이번 경주가 5등급 편성인데 과연 범위 내려온다의 능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물음표가 좀 많이 남아있죠. 물음표라는 거는 좋은 쪽에 물음표도 있겠지만 나쁜 쪽에 좀 물음표도 남아있습니다. 저는 냉정히 봤을 때 초반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경주가 5등급 경주도 중요하지만 1600m의 거리다. 범위 내려온다는 마피 같은 경우가 기본적인 능력은 좋고 강자와 대결을 펼치면서 직전에 그야말로 경험을 쌓았는데 과연 이 마필의 1600을 100% 소화할 수 있겠느냐?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왜? 뛰어본 경험이 없습니다. 기껏 직전에 1400을 뛰어봤던 마필이었기 때문에 잠재력만 믿고 들어가기에는 리스크가 있다라는 개인적인 판단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8번 매니글로리라는 마필 같은 경우에도 캔드글로의 자마, 혈통이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그러나 이 마필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의 경주를 지켜봤을 때는 짧은 거리는 좀 잘 뛰는데 1400을 넘어가는 거리에서는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1600m의 거리가 이 마필도 부담이 되는 그런 여건으로 보여지고요.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5등급의 경주 경험은 없지만 최근에 완벽하게 그야말로 완벽하게 달라진 마필이 소린빅투스라는 마필이죠. 소린빅투스는 그동안에 21번을 뛰는 가운데 우승 1번, 준우승 1회인데 그게 다 최근에 2번의 성적입니다. 그전에는 19번을 뛰는 가운데 단 한 번도 입상의 경험이 없고요. 경주마는 변화가 오기 마련이죠. 게다가 소린빅투스는 이제 갓 힘이 차고 전성기를 맞이하는 4세 초반의 나이이기 때문에 최근에 변화된 것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놓고 봤을 때 제가 이번 3경주에 꼭 주목해야 될 마필을 여러분께 설명드려 본다면 바로 10번 올드 천하, 4번 에이스 포텔, 7번 소린빅투스가 유력한 가능권이고 그 중심에는 올드 천하라는 마필입니다. 10번 마필. 1600m의 거리가 변수로 볼 수 있는 6번 범위 내려온다. 8번 매니글로리. 이 뒤의 마필은 검증이 필요한, 소위 말해서 이제 안고 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제3경주입니다. 3경주를 정리해 봤을 때 10번 마필은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요. 10번을 소위 축으로 해서 4번 에이스 포텐 가능권이고 7번 소린빅투스 필히 눈여겨봐야 되고요. 여기에 도전할 수 있는 마필 쪽에 6번과 8번을 이렇게 분류를 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외선마 4등급 1400m 레이서 되고요. 이제부터는 승부로 돌입이 됩니다. 오늘 1호 경마에 4경주, 5경주 A급, 6경주 A급인데 자 4경주부터 강력하게 한번 여러분께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역시 혼합경주이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국산 마필의 능력평가 게다가 외산 마필 과연 어떤 마필의 능력을 좀 더 세게 볼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판단되고요. 눈에 띄는 마필 역시 이번 골든벼락입니다.
정말 이번 주에 유연명 기수를 제가 계속 언급을 드리는 이유가 이번 주에 빠지는 기수가 정말 상당히 많습니다. 기승정지 때문에 주요 능력 기수들, 특히 뭐 페로비치 기수라든가 여러 명의 기수가 많이 빠지고 있고요.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기승술만 놓고 본다면 역시 뭐 유연명 기수를 절대 무시할 수 없고요. 골든벼락은 현재 23주 만에 나오고 있는데 걸음은 워낙 좋네요. 뭐 주행 심사 때 걸음도 좋았지만 이미 그 전에 경주력을 지켜봤을 때는 사이즈가 좀 틀립니다. 사이즈가 좀 다릅니다. 골든벼락. 그러면은 주행 심사 때 걸음이 이상만 없다라면 뭐 이마필에 따른 믿음을 좀 더 강하게 가져볼 수 있는 그런 경전이고요. 관건은 인기를 모으고 있는 국산마 2대의 마필 9번 썬라이트 보이 선행력이 좋죠. 10번 무적불패 토인마 국산 마필입니다. 과연 2대의 마필의 능력을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저는 냉정하게 봤을 때 공교롭게도 무적불패도 바벨 드리버라는 마필과 대결을 펼친 바 있고요. 바벨 드리버는 외선 마필입니다. 외선마 3세 마필. 여기에 썬라이트 보이 같은 경우에도 바벨 드리버라는 마필과 대결을 펼친 바 있습니다. 이 전적을 놓고 봤을 때 이번에 바벨 드리버가 52kg를 접어졌죠. 썬라이트 보이가 56.5, 무적불패가 55인데 저는 장담컨대 바벨 드리머의 능력이 썬라이트 보이의 이번 경주 여건 대비 분명히 앞서 있다는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는 바벨 드리머의 능력이 10번 무적불패 대비 분명히 앞서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뭐 이 부분만 확고하게 정말로 자신만 한다면 이번 경주는 무조건 승부가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이렇게 분류가 되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복병 마필이 말해 3번 허니 드래곤이라는 마필인데 제가 이 주행심사평을 제가 적었습니다. 뭐라고 적었냐면 기록은 다소 늦은 편이나 이전 대비 뚜렷하게 좋아진 모습이라 복귀 전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라고 적어놨죠. 허니 드래곤은 그 전에는 전혀 성적이 안 나왔던 마필입니다. 다만 제가 주행심사를 딱 지켜보면서 이 마필은 분명히 변화가 왔구나. 주행심사는 기록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걸음과 특장점을 판단해야 되는데 분명히 제가 볼 때는 달라졌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입상 실패를 하긴 했습니다만 직전에 복귀 전에 허니드래곤의 성적이 1분 28초 2입니다. 우승마필의 성적이 1분 27초 7인데 거의 2등부터 3, 4, 5등까지 격차가 거의 없었습니다. 인기순위 거의 꼴찌였죠. 변화는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번 경주는 복귀한 이후에 이제 두 번째 도전이기 때문에 직전 이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마필이 바로 3번 허니드래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4경주는 이 마필을 놓고 이 마필 무조건 줄여 이건 무조건 방어 이런 표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세심하게 살펴볼 수 없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게 저희 딸의 역할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허니드래곤은 분명히 변화가 왔었고 직전에 그에 따른 검증을 했다. 저는 제가 잘 봤다고 봅니다. 그럼 이번 경주 직전 대비해서는 충분히 높게 평가될 수 있는 마필이 3번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그러면 4경주에 제가 왜 승부로 준비를 했느냐. 강력하게 믿을 수 있는 축이 있고 인기를 모을 수 있는 9번, 10번이 정리가 된다면 이번 4경주는 승부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충분합니다. 오늘 준비된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부경의 첫 번째 승부처 제 4경주입니다. 5경주입니다. 외산마 4등급의 1200m 레이스가 되고요. 저는 이번 경주가 이제 A급, 6경주 A급인데 정말 이거 혼전이고 난이도가 좀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4경주와 마찬가지로 출전하는 마필의 면면을 살펴보면서 상대 전적을 비교해 본 다음에 우열을 가려본다면 충분히 이번 경주 역시 힘을 실어드릴 수 있는 경주로 보여지고요. 공교롭게도 현재 가장 많은 인기를 모으고 있는 말이 3번 스키터라는 마필 패출한 한번 영향이 있었죠. 스키터에 따른 능력이 현재 어느 선까지 이 마필을 인정하느냐 당일날 상당한 인기를 모읍니다.
상당한 인기를 모으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선 3번 스키터는 9번 아침빛한테 절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이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물론 뭐 아침빛도 마찬가지고 스키터도 마찬가지고 디바인뮤직, 월드삭스, KB보스, 크라운펑키 안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변수는 있지만 냉정하게 동일한 컨디션을 놓고 봤을 때 이번에 부담 영역 고려 본다면 3번이 9번한테 장담할 수는 없고요. 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정상적인 컨디션이라면 3번이 11번 디바인뮤직과의 경쟁도 있었기 때문에 이마필한테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지난 8월달이었죠. 거의 동일한 부담량을 짊어지고 졌습니다. 뭐 이런 전적이 있고요.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역시 이번 경주도 인기순위 1위 마필이 불안 요소가 있다라면 저는 이번 경주가 절대적인 기회로 보여지고 그런 과정에서도 아주 강하게 믿고 갈 수 있는 그런 축이 있습니다. 이마필의 능력은 저는 100% 믿고요. 항상 부담 중에 관건이었는데 기승기수는 중요치 않습니다.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워낙 능력이 좋기 때문에 그에 따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마필인데 체력이 이렇게 뭐 작은 건 아닌데 꼭 부담 중량에 약간의 힘겨워하는 그러니까 뭐 아직까지는 뭐 힘이 덜 찼다는 반증이 될 수 있겠죠. 반면에 감량이 주어진다면 그에 따른 능력 발휘 기대치는 상당히 높습니다. 이번 경주가 그에 따른 절대적인 기회로 보여지고요. 상대 마필, 경쟁 마필은 불안하다. 그러나 이 마필은 최적의 여건이 놓여졌다. 그래서 저는 믿고 갈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믿음의 축이 존재를 합니다. 그 마필을 놓고 승부를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두 번째 승부처이자 A급 승부처는 제 5경주에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2등급 1800m 레이스. 저로서는 오늘 또 한 번 주어진 마지막 기회, 마지막 찬스, 최강의 A급 메이로 여러분께 예고를 드릴 수 있고요. 자, 이번 경주가 정말 어려운 듯 하면서 쉬운 게 뭐냐면 국산마건 외산마필이건 간에 거의 최강자급이 다 나왔습니다. 뭐 최근에 부경의 2등급은 그 경주마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외산마필도 그렇고요. 국산마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맨날 싸웠던 상대들과 대결을 펼치고 있는 과정인데 이건 어떻게 본다면 정말 쉽죠. 상대 전적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분류를 한다면 정말 이미 답이 다 나와 있는 경주입니다. 근데 종합마번을 딱 지켜보니까 이게 조금은 예사롭진 않네요. 생각보다 좀 저평가를 받아야 되는 마필이 많은 인기를 모으는 과정이고 강력하게 누려야 되는 마필은 약간 좀 저평가를 받고 있는 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경기 여러분께 팁을 들어본다면 27조 마방의 마필들, 27조 마방의 글리터, 14번 금화 미스틸 강력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키를 쥐고 있고요. 괜히 동반 추전이 아니라 오늘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런 의지와 뒷받침이 되는 능력까지 고려해 봤을 때 이 27조 마방의 두 마리를 강력하게 주목해야 됩니다. 여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불안한 인기 마필도 눈에 띄고요. 자, 6경주는 뭐 저는 거두절미하고 자신 있게 들어갑니다. 상위 등급 경주이기 때문에 더욱더 자신 있겠고 이미 상대 전적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리스크도 크지는 않습니다. 강력하게 붙어볼 수 있는 경주 제 6경주를 오늘 1호 경마의 A급 메인으로 여러분께 예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집중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강력한 승부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꼭 현장에서 적중할 수 있는 경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이상 6경주까지 모두 마치겠고요. 후반부에 승부가 몰려있는 점이 조금은 아쉽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죠. 후반부에 자신 있는 경주가 있기 때문에 승부로 예고를 드리는 거고 단순하게 승부 예고라는 게 모든 경주를 다 여러분께 정말 자신다. 저는 다 준비를 했기 때문에 모든 경주가 자신이 있죠. 자신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도 이제 아직까지는 성장의 개연성이 있는 하위 등급의 마필들 또는
능력이 믿음이 좀 떨어지는 하위 등급의 마필들 간의 경쟁보다는 좀 더 확률 높은 경주가 승부가 돼야 된다는 판단이 들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열을 가리다 보니까는 4경주, 5경주, 6경주의 승부 경주를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 5경주, 6경주의 불안한 인기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승부로 추천을 드리면서 정말 적중의 기쁨까지 안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첫 주 또 1호 경마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부산 경마 여러분들 좋은 결과를 꼭 얻으시길 바라겠고요. 15금 경마TV 정말 성원의 깊이 감사드리면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